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쿠버네티스 인 액션 챕터 5인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제가 요약한 내용대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전 시간과 다르게 좀 더 그림이 좀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챕터인데 제가 요약을 했다 보니까 좀 짧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림이랑 어떤 다른 외부 레퍼런스를 많이 참조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라는 오브젝트가 쿠버네티스에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드 그룹에 지속적 단일 접점이 필요할 때 생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외부의 사진을 참고를 할 건데요. 지금 딱 이 부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있었을 때 여러 개의 파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파드를 생성을 해두고 단일 접점을 외부에 대한 단일 접점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L4 로드 밸런서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 얘기를 한번 보면 스펙 세션 어피니티 옵션에 클라이언트 IP를 지정하면 모든 요청을 매번 같은 파도로 리디렉션 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서비스 형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 IP라는 옵션을 지정을 하면 만약에 A라는 클라이언트가 이 ABC라고 하는 파드 백엔드가 있다고 볼 때 A로 맨 처음에 요청을 했다고 하면 계속 A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기존 인프라를 하셨던 분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스티키 세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A, B, C 파드 중에 A에게 계속 처음 요청을 하게 되면 계속 A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형태이고, A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A 파드가 다운됐을 때는, A에서 유지하던 어떤 세션 정보나 이런 것들을, B 파드에서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인프라가 필요할 테고, 그게 없다면 파드 B로 갔을 때는 어떤 세션 정보를 잃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A 파드에 들어와서 계속 뭐 로그인도 하고 회원가입도 하고 물건을 장바구니 담아놓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가 파드 A가 문제가 생겨서 다운됐을 때 파드 B로 트래픽이 전환되고, 파드 B에서는 해당 유저의 로그인한 세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로그아웃이 돼서 새로 로그인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단점이 좀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드 ABC에 대한 세션 클러스터링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A의 파드가 유실되더라도 B의 세션을 그대로 A의 A 파드의 세션 정보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B 파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점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고, 다시 서비스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 포트를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예제를 갖고 왔는데 서비스의 오브젝트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API 버전 1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서비스라는 카인드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 네임 그대로 지정을 해주고, 스펙 밑에 이제 포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포트에서 이 포트는 서비스에서 오픈할 포트인 거고요. 이 타겟 포트는 실제로 파드에 도달하게 되는 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포트를 여러 개 지정을 할 수 있고, 이 타겟 포트도 각각 매핑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셀렉터라고 하는 구문은 앱이라는 키를 가진 쿠비아라고 하는 밸류를 가진 라벨을 가진 파드들을 연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 파드들이 다 앱은 쿠비아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서비스를 생성하면 이 서비스와 이 파드가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드의 컨테이너 포트의 이름을 지정하면 서비스에서 타겟 포트의 이름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이거는 코드가 없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포트를 가진 파드를 일단 만들어야겠죠. 파드를 만들고 특별 컨테이너에 쿠비아라고 할게요. 기존에 쓰던 거를 다 씁시다. 해당 이미지고, 여기 포트를 지정을 할 때 컨테이너 포트가 만약에 예를 들면 8080인 상태이면 여기서 네임을 HTTP로 줄 겁니다. 혹은 뭐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보통은 8080은 HTTP 얼럿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얼럿인지 모르겠는데 ALT를 붙여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서비스에서 이 타겟 포트에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장점, 파드에서 포트를 변경하더라도 이름으로 참조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서비스에서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타겟 포트를 이렇게 변수명으로 지정을 했다고 얘기를 합시다. 변수명으로 지정을 하면은 이 HTTP ALT는 나중에 이 컨테이너 포트가 이렇게 바뀌어도 나중에 여기서 따로 이렇게 숫자로 직접 따로 지정을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가능하다,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파드가 시작되면 각 서비스를 가리키는 환경 변수 세트를 초기화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한번 직접 파드와 서비스를 실행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 챕터 5에서 한번 봅시다. 기본적인 파드를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아까 만든 파드 윗 포트를 생성을 하고 컨테이너 포트는 수정을 할 거예요. 지금 미니쿠베가 실행이 안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니쿠베 다시 실행을 했고요.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드 윗 포트, 아까 만든 파드를 생성을 할 거고, 실제 파드를 확인을 해보면 러닝 상태죠. 러닝 상태고, 로그만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자, 쿠비아 서버 스타팅이 된 상태죠. 네, 이 파드에 대해서 한번 연결을 따로 해봅시다. 이거를 쓰지 말고 저희가 따로 해봅시다. 여기다가 파드를 좀 수정을 할게요. 라벨에 앱은 웹이라고 할게요. 라벨을 지정을 해주고 다시 어플라이를 해서 컨피규어를 합니다. 수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파드 윗 서비스라고 생성을 할게요. v1 kind는 서비스였죠. 메타데이터 네임은 파드 윗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펙에서 이제 포트를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서비스는 외부에서 들어올 때 사용을 하는 포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80으로 일단 설정을 할 거고, 여기서 네, 타겟 포트를 지정을 할게요. 타겟 포트는 HTTP ALT 라고 지정을 해주고, 자, 여기서 셀렉터가 필요하죠. 셀렉터는 앱은 웹.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제 어떤 단일 파드가 아니라 사실 서비스는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파드가 여러 개여야 사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파드에 단일 접점을 생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파드를 여러 개를 생성하기 위해서 레플리케이션 셋,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러면 레플리카스는 일단 3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렉터는 앱, 웹 해주시고, 스펙이 아니라 템플릿에서 메타데이터는 앱, 웹이겠죠. 잠깐만요. 에러가 발생하는데, 문법이, 매치스 라벨이 들어갔네요. 여기는 따로 라벨스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 레플리케이션 셋은 이 파드 템플릿을 매칭을 시켜놨고요. 이 템플릿에서 자,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갖다 쓸 겁니다. 스펙 닷에 있어야 되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레플리카 셋을 완성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앱, 웹이라고 하는 파드에 대해서 레플리카 셋을 연결을 해줬고, 레플리카스는 3개, 파드를 3개를 생성을 할 거고요.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서비스와 연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파드를 일단 기존에 있던 파드를 지우고요. apply 파드 with 포트 했을 때 레플리케이션 셋이 v1이 아니잖아요. 앱스 v1이었나요? 네, 앱스 v1 생성했고, 컨테이너 잘 실행하고 있고요. 라벨까지 한번 볼까요? 앱이라고 하는 라벨을 봤을 때 웹이라고 잘 실행이 되고, 3개 다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다 확인해 볼까요? 순서대로 좀 보면 서비스, 레플리카 셋, 파드. 네, 그러면 이제 파드 윗 서비스라고 하는 클러스터 IP 타입을 가진 서비스가 생성이 되고, 이제 레플리카 셋 밑에 이 파드 3개가 있는 거고요. 이 서비스와 얘네들이 연결됐다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서비스를 한번 상세 확인을 해보면은 이 엔드포인트가 다 있어요. 실제로 이게 어떤 거냐면 이 5.46, 5.47, 5.48이라고 하는 애들이 실제 이 파드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IP입니다. 한번 볼까요? 디스크립을 5.46, 5.47, 5.48입니다. 한번 볼게요. 파드 하나만 골라서 보시면 5.47 여기 있죠. 이 가운데 거, 이 두 번째 거에 대한 파드를 제가 조회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바꿔서, 자, 이미 생성된 파드에서 라벨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엔드포인트에서 빠져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라벨 파드 웹인데 웹2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걸 확인했을 때 레플리카 셋은 당연히 파드가 빠졌으니까 새로 생성을 하게 되고, 실제 서비스에서도 나갔는지 엔드포인트가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빠졌죠. 5.47 원래 있었는데 해당 파드를 제외를 시키니까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웹2라고 한 파드는 좀 실습의 깔끔함을 위해서 좀 지워주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와 동일한 상태로 유지가 될 거고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거고, 이제 파드가 시작되면 각 서비스를 가리키는 환경 변수 세트를 초기화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명령어를 입력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드, 그리고 파드 윗 아무거나 지정해서 환경 변수를 한번 보면 실제 어디 있을까요? 환경 변수 세트 서비스를 가리키는 부분이 여기겠죠. 쿠버네티스 서비스 포트, 그리고 호스트,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좀 그 미니쿠베 형태로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도커 데스크탑 위에서 구성이 된 거라 좀 애매하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서비스 호스트가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예를 들면 저게 일단 443인 게 말이 안 되고요. 제가 그렇게 지정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이거는 그 도커 데스크탑과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지정을 해준 것 같고, 네, 일단 이렇게 환경 변수에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파드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내용은 확인을 해보면 파드의 외부 엔드포인트를 서비스로 등록을 해 내부의 FQDN으로 참조가 가능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게 풀 퀄리파이 도메인 네임인가요? 아무튼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보니까 서비스 오브젝트에서 타입은 eternal name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external name에다가 이제 외부의 도메인을 지정을 합니다. 외부의 엔드포인트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외부의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어떻게 참조가 가능하냐, 이 서비스의 네임 있잖아요. 이 서비스의 네임에서 어떻게 참조가 가능하냐면, 실제로 클러스터 내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게 잠시만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서비스 네임, 그리고 뒤에 그 네임스페이스 이름,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 타입인지, 그리고 클러스터 로컬은 동일할 거예요.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됐을 때 이 해당 서비스를 호출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도메인 네임으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호출했을 때는 네이버가 컬이 되는 거죠. 네이버로 HTTP get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외부의 서비스를 노출하는 방법이 이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존에 서비스를 생성을 했을 때 어떤 타입을 지정을 해주지 않았고, 타입을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클러스터 IP라고 하는 그 서비스 타입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클러스터 IP는 말 그대로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참조가 가능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설계를 할 때 외부에 오픈하는 엔드포인트가 있고, 내부에서만 따로 쓰는 엔드포인트가 있잖아요. 한 번 더 예를 들어드리면, 웹서버 같은 경우에서는 ALB를 달아서 외부에서의 요청을 받죠. 근데 이제 뭐 내부에 있는 백엔드 애플리케이션들끼리의 통신은 내부에 있는 어떤 NLB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에서, 클러스터 내부에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IP는 그럴 때 쓰게 되고, 이제 외부의 서비스를 노출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바깥에서 서비스를 들어올 수 있게 하게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노드 포트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내용을 읽어보면 노드 자체에서 포트를 열고
해당 포트로 수신된 트래픽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클러스터 내부에 노드가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노드 자체에다가 포트를 열어버리고 그 노드 포트로 트래픽을 받게 되면 이제 그 파드에 다시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빠르실 텐데요. 이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실제로 로드 밸런서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노드 포트라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 노드 포트로 트래픽이 들어오면 해당 노드의 그 파드로 트래픽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해당 서비스 노드 포트의 서비스가 노드 1과 노드 2에 각각 파드 1, 파드 2로 이렇게 다른 노드에서, 그러니까 노드 포트 서비스는 노드 1에서 열었지만 파드는 매핑된 파드는 각각 다른 노드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일 때, 그럴 때 노드 1에 노드 포트 서비스가 있지만 거기에 접근을 하더라도 노드 2의 파드에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보시면 간단합니다. 노드포트 서비스를 보시면 서비스에 타임만, 스펙 밑에 타임만 적어주시면 돼요. 노드포트라고 타임을 지정해주고 포츠 밑에 이제 노드포트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건 지정하지 않으면 클러스터에서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드 밸런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로드 밸런서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쿠버네티스에서는 로드 밸런서를 노드 포트에 좀 더 상위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레플리카 셋의 하위 모듈이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로드 밸런서가 노드 포트의 상위 모듈이고 로드 밸런서를 생성을 하면 자동으로 노드의 노드 포트를 생성을 해주는 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실제로 이 로드 밸런서는 노드 포트를 연결시켜주는 그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추가 인프라에서 제공해주는 로드 밸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WS에서는 ALB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인프라에서 실제로 로드 밸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쿠버네티스 로드 밸런서와 연동을 한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그레스 타입이 있는데, 인그레스 타입은 그 전에 한번 로드 밸런서 한번 예제를 볼까요? 이거는 뭐 노드 포트보다 더 간단해졌죠. 그냥 타입의 로드 밸런서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 생성을 AWS 환경에서 하면 ALB가 리스너는 80 그리고 타겟 포트가 8080으로 되는 타겟 그룹을 또 만들겠죠. 그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그레스, 마지막으로 인그레스를 볼 건데,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인그레스로 노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경로 혹은 호스트가 있어도 하나의 인그레스로 각각의 서비스에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서비스가 이제 클러스터가 커지면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인그레스 하나로 한 번 더 컨트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제를 한번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API 버전이 좀 다릅니다. 네트워킹 kprs.io v1에서 실행이 되고 타입은 인그레스 타입 그 오브젝트고, 그리고 이제 애노테이션이 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엔진엑스 인그레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트롤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스펙에 룰 밑에 이제 호스트 kubia.example.com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이 경로에 그냥 루트 경로에서는 백엔드 서비스를 쿠비아 노드 포트라고 하는 서비스로 트래픽을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패스 뭐 예를 들면 v2라고 할게요. 그럼 패스 타입 프리픽스로 지정을 해주고 백엔드 서비스 네임 쿠비아 노드 포트 버전 2라고 할게요. 이것도 그러면 넘버 팔 하나 버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의 트래픽을 새로운 버전으로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 트래픽을 이렇게 인그레스 컨트롤러 하나로 좀 정의해서 여러 개의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호스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다른 호스트 경로가 있어도 각각 매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호스트의 버전인데 어떤 특별한 호스트로 연결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호스트별로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u.example.com에 대한 호스트 룰셋과 ba.example.com에 대한 호스트 룰셋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여기 안에서도 또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패스를 따로 지정해서 또 한 번 더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패스만 분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사용자가 fu.example.com 이라고 하는 푸까지 해야겠죠. 패스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사용자가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서비스 푸라고 하는 서비스에 트래픽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패스 푸2라고 했을 때 뒤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용자는 이제 또 이런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수 있겠죠. example.fu2라고 했을 때 이 fu2에 해당하는 내용대로 서비스의 트래픽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대에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은 TLS를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고 오직 클라이언트와 인그레스 컨트롤러 간 통신만 암호화하면 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는 외부의 종단점이 인그레스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인그레스 컨트롤러 사이에 TLS만 적용을 하면 되고 그 내부에서의 클러스터 내부에서의 통신은 굳이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spec.external traffic policy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타가 좀 있네요. 트래픽 폴리시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또 예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예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제가 없으면 제가 한번 다시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spec.external 트래픽 폴리시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클러스터라는 게 기본값이라고 하네요. 이걸로 설정하면 분배되는 파드 중 파드가 유실되는 것과 무관하게 동일한 트래픽을 전달함 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노드 2개가 있을 때 파드가 없는 노드 1에 요청을 해도 노드 2로 트래픽 됨 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드가 여러 개, 노드가 3개에 걸쳐서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각각 그 노드에 파드가 하나씩 또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를 클러스터라는 옵션을 준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노드 1에 있든 2에 있든 3에 있든 그냥 유실되지 않은 파드로 접근을 무조건 한다는 얘기고요. 로컬로 설정하면 같은 노드에 있는 파드로만 전달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둘의 차이가 가장 큰 게 어떤 거냐면, 클러스터로 지정을 하게 되면 노드 1로 갔다가 노드 1에 있는 파드가 유실된 상태예요. 근데 노드 1로 갔다가 그러면 노드 1이 트래픽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노드 2로 갔다가 또 노드 3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러면은 어떤 그 내부에서의 네트워크 홉수가 너무 많아져서 네트워크 트래픽상 좀 손해를 볼 수 있다. 근데 로컬로 지정을 하면
노드 1로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노드 1에 있는 파드로까지만 요청이 되고, 만약에 그 노드 1에 있는 파드가 유실이 된 상태라면 그냥 타임아웃을 내보내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제가 요약한 내용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여기서 말씀을 참고해서 드리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클러스터 타입을 가진 서비스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외부에서의 트래픽이 워커 제로와 워커 1의 노드가 있고, 어떤 트래픽이 워커 제로로 들어왔을 때, 이 파드가 유실되더라도 이 파드에서, 그러니까 이 파드로 네트워크 홉을 거쳐서 이 파드로 연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패킷을 전달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트래픽을 전달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노드가 다수의 노드를 유지하고 있는 클러스터에서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좀 속도가 느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익스터널 트래픽 폴리시가 로컬인 경우에서는 워커 제로로 트래픽을 요청을 하게 되면 워커 제로에 있는 파드가 만약 제대로 안 된다, 그럼 바로 타임아웃 뱉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홉수 면에서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좀 더 네트워크 상에선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요약해 주신 것도 한 번 더 보면, 클러스터가 디폴트고 패킷이 골고루 분배되지만 불필요한 홉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홉을 줄이려면 익스터널 폴리시 로컬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패킷이 안 갈 수 있으니 안정성 측면에선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외부로 연결을 수신하면 실제 클라이언트 소스 IP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또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노드 포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노드 포트에 대해서 잠시만요. 노드 포트에서 외부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노드 포트 내부에서는 이제 실제 클라이언트 소스 IP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걸 보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노드 포트 클라이언트 IP라고 검색을 해보면, 네, 이 SNAT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외부 클라이언트가 노드 IP, 노드 포트 접속 시 해당 노드의 IP 테이블즈 룰에 의해서 출발지 주소를 변경하는 NAT가 되어 목적지로 도달할 때는 실제 클라이언트의 IP를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드는 어떤 한 서버고, 그 노드 안에서 IP 테이블즈로 계속 그 서비스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당 노드에 서비스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에서 어떤 그 서비스의 IP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파드로의 트래픽이 전달될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잖아요. 그 포트 포워딩에 대한 정의가 IP 테이블즈에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IP 테이블즈에서 그 노드 포트 서비스에서는 외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SNAT로 인해 실제 파드로 도달했을 때, 파드의 웹서버 액세스 로그를 확인했을 때는 이제 노드의 IP가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클라이언트의 IP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는 spec 클러스터 IP를 넌으로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파드에 연결할 수 있는 클러스터 IP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헤드리스 상태의 서비스가 된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서비스에서 이거 지우고 타입을 넌으로 합시다. 넌으로 지정을 해주고, 자, 일단 다 지울게요. 파드
파드 및 포트였죠. 지우고 서비스 지울게요. 서비스 지운 상태에서 다시 파드 및 포트로 해서 레플리카 셋을 생성을 해주고 파드 및 서비스를 생성을 해주면 네, 그렇게 지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넌 예제가 있었나요? 네, 헤드리스가 있었네요. 아, 클러스터 IP를 넌으로 해야 되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 라고 했을 때 파드에 연결할 수 있는 클러스터 IP를 생성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일단 잘 실행이 됐는지. 잘 실행이 됐죠. 근데 아까 전에 클러스터 IP라고 하는 타입으로 서비스를 생성했을 때는 이 클러스터 IP가 찍혔습니다. 근데 이게 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드리스 상태 서비스가 된 건데 이때 이거는 어디에 쓰이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쓰이냐면, 제가 아까 서비스는 클러스터 내부에서 도메인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클러스터 내부라고 했을 때 아까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명령어에 대한 얘기.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생성한 서비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서비스 네임이 이렇게 있죠. 서비스 네임 닷, 네임 스페이스 닷, 오브젝트 타입 닷, 그리고 클러스터 로컬 이렇게 하시면 실제 클러스터에서 이 해당 서비스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헤드리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 어노테이션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already 엔드포인트 옵션에 true 값을 주면 레드니스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파드를 서비스에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아직 레드니스 프로브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넘어갈게요. 레디니스 프로브가 어떤 거냐면 주기적으로 프로브를 호출하여 파드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서비스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라이브니스의 설정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안 적어놨는데 한번 볼까요? 파드 라이브니스 프로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찌됐건 컨테이너의 동작 여부를 하는 옵션들인데 라이브니스 프로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라고 검사를 하게 되면 컨테이너를 실제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재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레디니스는 어떻게 되냐면 파드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해당 서비스에서 그냥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을 안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파드는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파드에 있는 컨테이너는 살아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리를 좀 해놨는데 라이브니스 프로브는 상태가 좋지 않은 컨테이너를 계속 새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레디니스 프로브는 그냥 서비스 요청에서만 제외해서 정상적인 파드만 수신할 수 있도록 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레디니스 프로브로 구성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가 분명히 안 되고 재시작되는 이유를 좀 파악을 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라이브니스로 하게 되면 컨테이너를 계속 삭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왜 문제인지 좀 더 식별이 어려울 수 있고, 네, 레디니스 프로브를 지정을 하게 되면 파드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냥 서비스에서만 제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에러 식별에 대해서 좀 더 빠른 파악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파드를 재시작해서 정상적으로 될 컨테이너가 있다고 하면 라이브니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파드는 컨테이너는 종료가 됐지만 다시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된다면 레디니스는 아예 서비스에서 제거를 해버리니 어떤 트래픽을 좀 감당할 수 없게 받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트래픽이 굉장히 많을 때 라이브니스는 계속 컨테이너를 생성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드에 레디니스 프로브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즉시 서비스에 연결되므로 항상 정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레디니스 프로브를 왜 설명을 했냐, 여기서 이제 이 옵션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레디니스는 파드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서비스에서 제거를 해주지만 해당 옵션에 트루 값을 주면 레디니스의 상태와 관계없이 계속 모든 파드를 서비스에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